실제로 좀 활용하는 예제들을 좀 확인을 좀 할게. 일단 직육면체에서 우리가 좀 사용하는 내용들부터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육면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제 한 변의 길이를 여기만 또 점선을 그지? 그냥 합시다.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얘네들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이 이제 합스곱, 제곱합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세 모서리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서리가 다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더해 보면 일단 A가 4개, 그죠? B도 4개, 그리고 C도 몇 개? 4개. 그래요. 4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합. 그죠? 건널비 한번 볼까요? 건널비. 이 밑면을 내가 구한다. 그럼 AB가 몇 개? 그죠? 2개. 그럼 옆면을 구한다. BC 몇 개? 그죠? 2개. 앞면, 뒷면 구한다. CA 2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스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죠. 그리고 부피.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건 너무 쉽죠? 바로 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 이런 거 이제 또 가끔 기억 못하는 친구들 있더라.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인데 왜 막 이런 거잖아. 요렇게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는 피타 써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피타고라스 쓰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루트 씌운 거,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대각선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서 요 조합들이 좀 정리돼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직육면체 이렇게 줬는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다 라고 하면 나는 4A 4개, B 4개, C 4개 더한 게 48이니까 쟤는 나한테 합이 10이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건널비가 94를 빼먹었네. 건널비가 94면 AB가 2개, BC가 2개, CA도 2개가 94겠구나. 그러면은 스는 얼마가 된다? 그죠? 얘는 47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부피가 A, B, C인데 이게 이제 10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요 합쓰고 이렇게 준 거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누굴 구해보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해보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CB면은 맞죠? 깜짝이야. CB면 여기가 A, CD면 여기가 B, CG면 여기가 C. 나 순간 지금 이거 구하라는 줄? 뭐 이것도 사실 구하면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문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딱 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공식이 불이 나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난다? 뭐였더라? 생각이 바로 안 떠오른다? 못 쓰면 된다. 그쵸, 백지 시험 치면 된다. 그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한 3일 정도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나중에는 지겨워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떠오르지 않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가성비 좋아, 그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12 넣고 여기다가 제곱합 넣고 어디 갔니? 제곱합 없죠? 여기 스 넣고 제곱합을 구하고요. 제곱합 우리 구해주고 곱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나? 그죠? 제곱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스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합의 제곱이 12의 제곱이니까 144고요. 스는 40차이니까 2배 하면 94가 돼서 5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5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그죠? 이거는 50 빼기 47이니까 3 이렇게 되고요.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35 오른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30이 되니까 36 더하기 30이 돼서 66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하. 자, 또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죠. 자, 선생님이 어디를 틀렸을까? 합의 제곱 144 스 47 94 50 잘했고요. 제곱합 50 빼기 47 잘했는데 33 36 더하기 빼기 30. 자, 뭘 잘못했다? 그렇죠. 선생님은 삼면체 부피를
아니라 직육면체 부피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야, 근데 이거 사면체 부피는 니네 이거 기억나니? 이게 진짜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사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얘는 사실 직육면체 부피에 보다 3분의 1이죠. 여기 3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이 돼야 되거든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게 3면체였군요. 보니까 요거의 부피가 10이다 이렇게 준 거니까 요거는 이제 3분의 1 ABC다 아까 되는 건데 이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얘를 밑넓이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면 이게 이제 삼각뿔이거든요. 삼각뿔. 근데 우리가 뿔의 부피는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3분의 1을 곱하잖아요. 근데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면 그럼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죠. 자, 근데 밑넓이가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고 얘를 C라고 잡으면 요 밑넓이가요. 얼마냐면 2분의 1 AB가 되겠죠. 요 밑넓이가. 그죠? 이게 직각이니까. 그리고 높이를 내가 이제 C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C를 곱하면 이제 거기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뿔의 부피를 구할 땐 거기에 누구까지 곱해야 되니까 저 3분의 1까지 곱해야 되니까 이거 6분의 1 ABC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6분의 1 ABC가 10인 거니까 ABC는 30이 아니라 얼마다? 그죠? 60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럼 요게 60이니까 여기다가 60을 넣어주면 18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요 오른쪽에 넘어가서 180에 12 곱하기 3이니까 36 마이너스 36 36 180 마이너스 180에 36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얼마가 되죠? 36 더하기 180이다가 되면서 답이 216입니다 라고 3번 이렇게 찍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직육면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뿔의 부피를 줬어. 자, 좀 빡셌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부채꼴과 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채꼴이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원을 다룰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원 위의 점은 이렇게 연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원 위에 점이 있다. 그럼 중심이랑 연결하면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 정말 피타고라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은 직각을 주기 위한 도구인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지름입니다. 지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지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원위의 점이랑 연결을 하게 됐을 때 각은 무조건 뭐가 된다? 네, 직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어도 그래요. P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뭐야? 네, 직각입니다. P가 여기 있어도 그래요.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돼? 직각이 돼. 그러니까 지름을 보면 뭐다? 직각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이 나오고 뭐 지름 나온다 이러면 직각이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이들을 다 표현하라. 이거는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얘기를 좀 하면서 얘는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 이거 이제 좀 중학교 때 오랜만에 봐서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거의 잘 못하더라고. 이거 내주번의 반지를 갑자기 딱 하면 이게 뭐더라 막 이런다고. 근데 이제 얘가 사실은 이거 가지고 구해요. 삼각형의 넓이와 둘레 가지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요. 그래서 공식이 넓이는 2분의 1 ABC의 내저번의 반지름임. 그러니까 요 식을 가지고서 둘레 얘가 이제 넓이 이렇게 해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이의 2배의 둘레로 나누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돼.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왜? 약간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자꾸 요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일단 내저번이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내저번이고 그러면은 내저번에 이 어떤 이 원이랑 이 삼각형이랑 만나는 점 이 접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게요. 그럼 접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 접점도 원위의 점이니까 중심이랑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접점을 중심이랑 연결할 때는 반드시 여기가 뭐가 되게끔 저 수직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요걸 뭐 지금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뭐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합동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직각이 된다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점으로 일단 연결을 해놓으면 여기에 길이가
각각이 뭐가 된다?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삼각형을 3등분 하는 거야. 이렇게 하, 하, 하 이렇게 3등분을 하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 돼요.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2분의 1 R로 묶으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요? 둘레. 그죠? 이게 뭐가 돼? 넓이. 그러니까 넓이와 둘레로 반지름을 구함.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채꼴, 원,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 요 시리즈는 활용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고 이게 꼭 당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출몰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세팅을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58번부터 볼까요? 58번. 여기 지금 보면 90도짜리의 부채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90도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 4 이렇게 되어 있고 OA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채꼴에 내접하고 넓이가 6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알아서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친절하게 야 니네 아직 문자로 잘 못 잡지? 요거 니네 문자로 잡아서 문제 풀어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OC를 X, OE를 Y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라고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표현해야 하는 혹은 할 수 있는 길이들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OC가 2예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2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 OC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모르니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로? 이렇게 문자로 그죠? 여기도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게 표현입니다. 미지수를 내가 어떤 길이로서 잘 모르는 길이도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준다. 이게 활용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식만 세워도 되게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들어가겠니? 라고 보면 AC 같은 경우는 4 빼기 X가 되고요. 여기에 EB 같은 경우는 4에서 Y를 뺀 거니까 4 빼기 Y가 되겠습니다. 이제 C가 문제인데 C는 어떻게 구하지? C 어떻게 구할까? 이건데 근데 우리가 직사각형이라는 특징을 이용하면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이렇게 C2 대신에 OD로 바꾸면 C2는 반지름의 길이인 누가 된다? 4가 된다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써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12 빼기 x 더하기 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요. 이 x 더하기 y를 알아야지 이제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지? 하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를 이렇게 줬어요. 여기에 이 부채꼴에 내접하고 넓이가 6인 직사각형을 뭐다? 그죠? 6이다 라고 했으니 이 넓이식을 우리가 세워보면 x 곱하기 y잖아요. 그러면 걔가 6이다 이렇게 줬으니까 곱이 6이네? 그럼 이제 곱 가지고 이제 누구 구해야 돼? 합을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곱만 가지고 합을 구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 뭔가 다른 조건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여기 반지름이 또 얼마래? 4래. 그럼 반지름이 4면 우리는 여기 피타고라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길이가 또 4라는 걸 아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은 4의 제곱이 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쓰면 답이 얼마다? 네, 16이다 라는 식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곱합, 여기는 곱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인데 여기가 이제 6 들어가면 이제 10이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28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28 그러면 x 더하기 y가 28이니까 루트 치면 2루트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2루트 7을 넣어주면 답은 12 빼기 2루트 7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답이 잘 나오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루트가 나오니까 찝찝하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부채꼴 원인데, 근데 이쪽을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제가 한 문제 더 한번 비슷하지만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조건을 좀 보면 반지름이 4고 90도. 일단 이거 내가 혼자서 풀만 할 것 같은데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고 잘 안 되면 저랑 같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풀어보고 나서 봐도 되니까 도전해 보실 분들은 먼저 읽어보고 도전해 보시고 저는 한번 못 푼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지름이 4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요. 90도다 이렇게 줬는데 요 호 위에 이 호 위에 P라는 점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선분 OA, OB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HI다.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 수선의 발을 내린 게 I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수선의 발 내렸다 H, 여기서 또 내렸다 I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P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연결을 했는데요. 이 안에 원에 내접한 원에 요 넓이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 내접원에 요 반지름을 줬거든요. 얘가 얼마다? R이 2분의 1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PH PI의 세제곱을 구해라.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일단 어떻게 푸는 거야? 라기보단 일단 길이를 좀 이렇게 문자로 잡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 AB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의 세제곱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AB로 놓으면 결국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세제곱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니 이렇게 문제를 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나는 뭔가 구해져 있는 요 조건들을 좀 잘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4다를 좀 써볼게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4면 여기서 이 P에서부터 O까지 이렇게 연결한 길이도 4죠. 왜냐면 원위의 점을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양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4면 얘도 4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피타고라스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의 제곱인 이런 식을 하나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식이에요. 그 내저번의 반지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다라고 여기서 줬는데 아까 우리 내저번의 반지름은 식이 넓이와 둘레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둘레. 여기다가 내저번의 반지름. 근데 이제 넓이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2분의 1 AB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 여기 둘레식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2분의 1에 A랑 B랑 4를 더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은 얼마나 그랬으니까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식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양변에 4를 곱할게요. 4 곱하면 연호 2개 지워지고 여기는 4를 곱하면 2가 남을 테니까 여기는 2AB는 A 더하기 B 더하기 4다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좀 연결을 시켜줄 거거든요. 제곱합과 합과 곱의 조합이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들어가면 제곱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16이라고 받은 건데 누구를 좀 바꿔볼까요? 곱을 없앨까요? 곱 2AB는 A 더하기 B 더하기 4니까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대신에 요거를 이제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4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서. 그리고 16은 16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AB에 얘를 넣어준 거죠. 근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식에다 통째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A,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풀려고 일부러 이렇게 식을 적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20은 0이다가 돼서 A 더하기 B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 5, 4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5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여기서는 5 쓰면 되겠죠. 너는 5겠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5면요 여기가 9고 그러면 2AB가 9니까 AB는 2분의 9겠네 여기까지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더하기 B다가 되고 여기가 이제 125에 마이너스 2분의 27 곱하기 5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250 빼기 135가 돼서 2분의 얘가 115 이렇게 값이 나와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꼴과 원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친가? 이거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쩔 수 없지 그냥 해야지 뭐. 자, 좀 힘드시면 잠깐 멈췄다가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그냥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제 얘는 항의 개수와 도형의 개수 보통 이제 개수라고 쓰죠? 아닌가? 개수인가? 개수가 맞죠? 자 어쨌든 개수라고 써야 되는데 자 개수 오타가 맞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까? 개수인가? 개수 표준어. 예, 나올 때 헷갈릴 때 찾아봐야 됩니다. 개수가 맞네. 아하, 제가 잘했네요. 개수입니다. 좀 약간 뭐랄까요? 이게 점점 표준어 헷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헷갈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공부를 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근데 맨날 수학 문제만 푸니까요. 약간 좀 수학은 점점 잘해지는 것 같은데 국어나 이런 뭐 영어 뭐 이런 거는 점점 못해지는 것 같고 좀 상식이 좀 너무 무식해 보였을까? 약간 부끄러운데. 자 아무튼 자 한번 빨리 줘야 돼. 자 한번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우리가 약간 이런 테마가 있거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다. 이런 곱셈 공식을 도형하고 묶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를 교과서에 보면 좀 해요. 뭐 이렇게 부록 같은 데 있는데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가 a고 정사각형, 여기가 b고 그리고 여기는 b고 여기도 b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해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걔는 a 제곱 그리고 여기는 ab 그죠? ab 몇 개? 두 개. 그리고 여기 다시 b 제곱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 제곱이 몇 개 있냐? 한 개 있다. ab는 몇 개 있냐? 두 개 있다. b 제곱은 몇 개 있냐? 한 개 있다를 저 전개한식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항의 개수를 좀 세보자 라고 하는 문제가 61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이따 한번 문제 한번 보고요. 뭐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뭔가 도형에서 활용을 하는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60번 문제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a고 각각 2b인 두 개의 정사각형과 가로의 세로의 길이가 AB고 넓이가 4인 직사각형이 있다. 뭐 이렇게 준 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A제곱, 여기 4B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두 정사각형의 넓이가 4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AB의 곱은 4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가로의 세로의 길이가 AB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몇 배와 같다? 5배와 같을 때 이렇게 이제 식을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식을 좀 써보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A의 제곱 그리고 2B의 제곱이니까 4B 제곱 이렇게 이제 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AB 얘의 넓이의 5배면 5AB죠. 그럼 얘네들의 제곱합은 5AB랑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b 더하기 4b제곱은 0이다가 되니까 a, 4b, b 마이너스가 되면서 a는 b거나 또는 a는 몇 b가 된다. 4b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서로 다른 두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은 건 안 되고 a는 4b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서 아까 우리가 a, b의 곱이 4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 누구를 대입해 보면 4b를 대입해 보면 4b 제곱은 4가 돼서 b 제곱은 1이 되고 b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b가 1이면 a는 4다 여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자 하는 것은 a 더하기 2b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a 더하기 2b는 6이죠. 그러면 요거 6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36. 답이 없네. 4번 32, 5번 36.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60번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주어져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문자화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활용 문제를 푼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넓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6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입체 도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상의 서로소인 두 자연수 A, B가 있고요. 그리고 세 모서리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2B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게 총 12개의 직육면체로 나누었대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A 더하기 2B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렇게 싶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에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라는 것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2B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게 이 전체의 부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A 더하기 뭐 요렇게 하면 좋을까? A가 반복되니까 A의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를 다 더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BB, 2B니까 4B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A는요, 얘 한 번, 그리고 얘 스저스 이렇게 해서 B제곱, 이렇게 해서 2B제곱, 그리고 이렇게 해서 2B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2B 세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 식이 내림차순으로 써보면 A 세제곱에 4A 제곱 B에 얘는 5AB 제곱의 제곱이죠. 그리고 2B 세제곱이다가 이 전체 직육면체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쫙 나오는 이 식이 뭘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런 걸 의미해요. A 세제곱이면 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애가 있겠죠. 얘가 만약에 A다. 그러면 여기가 A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런 애가 있는 애가 몇 개 나온다. A인 정육면체는 한 개 나옵니다. 약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여기 A고 여기가 B잖아. 그럼 A제곱 B가 4개다 라는 거는 여기가 A인데 여기가 B인 애 있죠? 약간 하나는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좀 길쭉한 A제곱 B는 4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게 뭐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이 안에 이렇게 생긴 애가 4개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직육면체가요 12개가 나온다는 거는 1개, 4개, 5개, 2개 요거 다 더하면 12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4개, 이렇게 생긴 거 5개, 이렇게 생긴 거 2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총 12개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부피가 150인 애가 5개라고 하면 여기서 5개 있는 애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AB 제곱이보다 5개가 있는데 그 친구의 부피가 얼마짜리다? 네, 150짜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A, B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못 구하는 것 같지만 여기 이제 자연수,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어떤 제곱수와 서로소인 자연수의 곱을 생각해 보면 이게 25 곱하기 6이거든요. 그러니까 5의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A가 6이고 B가 5다라는 것을 저 숫자의 조합에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전체 전개한 이 곱셈 공식의 식과 저 도형의 어떤 개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또 부정방정식 문제까지 해서 풀어주는 유형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됐죠? 한번 밑에 것까지 풀어봐 주시면 되겠네요.